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행정사 이종호입니다. 시험들은 좀 잘 치셨나요?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좀 할만하셨나요? 사실 약간 기출이랑 거의 똑같이 나온 것도 뭐 한 두 문제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출제된 논점들이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논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나는 좀 그래도 할만했다, 좀 수월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좀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좀 나는 쓰는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사실 답안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이맘때 답안 잘 못 썼고,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계획에 맞춰서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종호 행정사라고 하고요. 작년이죠. 이제 11회 일반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전체 석차 9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9등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실무법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한 79.66점 정도 받았는데, 이런 고득점보다도 이제 좀 저는 특이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사실 학원 강의를 안 들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좀 짧은 기간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한 3, 4개월 만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각자 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책도 따로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장 최근에 합격한 이제 합격자로서 가장 따끈따끈한 제가 했던 이제 공부 방법이나 답안 작성법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가장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했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자기한테 맞겠다 싶다, 그리고 좀 효율적인 것 같다 싶으시면은 차용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목차고요. 이제 처음에는 고득점 답안 작성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답안 작성법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 답안을 잡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고, 강평에서 이제 오늘 푼 문제 있죠. 그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22년, 23년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약술은 오늘 풀지 않고 사례형으로만 풀이를 할 거예요. 사실 약술형은 이제 암기가 잘 되어 있으시면은 쓰는데 사실 어려움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형을 위주로 해서 이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저는 썼는지 실제로 작년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50일이 깨졌죠. 지금 보니까 오늘 한 46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좀 효율적인지, 작년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마지막 시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목차의 논리성, 뭐 설문 내용의 활용, 그리고 문제 제기, 사안 포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있죠. 뭐 로마자 숫자를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그죠? 뭐 이런 거 쓰고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쓰면서 이제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들여쓰기를 하고 뭐 대목착 할 때는 한 칸 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전부 다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고득점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어떤 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그러니까 내 답안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고득점 답안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썼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고득점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가 쓰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목차간의 이제 논리성이라고 해서 저는 이 목차가 우리가 보통 사례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20점짜리 하면은 10점, 10점에서 논점이 2개 들어가죠. 그럼 이제 문제 제기 하나 하고 그리고 보통 논점 하나 넣고 논점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뭐 사안의 해결이나 뭐 문제 해결해서 이 2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암기해서 넣는 목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2개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가볍게 그냥 언급을 해줘서 왜 이 목차 다음에 이 목차가 와야 되는지를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목차의 논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 내용의 활용은 사례 문제니까 사례가 길게 이제 정보가 주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할 때 그 설문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 제기를 적어주고 그리고 이 대목차, 목차 적을 때도 적어주고 사안 포섭할 때도 설문 정보를 활용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 그 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그 해결을 내주는 게 그 사례를 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문 내용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어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보통 보시면 이제 문제 제기를 채점자가 가장 먼저 채점을 할 때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문제 제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 제기에 뭘 써줘야겠어요? 이 2개의 논점이 뭔지를 여기에 적어줘야겠죠. 그죠? 문제 제기를 쓰시면 보통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물음의 내용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쓰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물음에서 뭐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논점을 알려줬으니까 사실 문제 제기에 그대로 써도 그게 논점을 쓴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뭐 설명하시오. 아니면 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청구 요건 물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문제 제기에 써주는 게 아니라 청구 요건 중에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설문을 봤더니 청구 기간이랑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그럼 문제 제기에서 청구인 적격과 청구 기간이 문제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점이 되는 문제를 문제 제기에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 출제자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적었겠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좀 답안을 제대로 적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인상을 좀 그렇게 주는 게 필요하다. 문제를 적으실 때.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사안 포섭은 이제 판례나 요건을 이제 하나씩 포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강사님들 답안지 보면 다 이렇게 적혀 있죠. 번호 매겨가면서 이제 뭐 집행정지 요건 있으면 요건 1번, 2번, 3번 매겨가면서 포섭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걸 하시면서도 사실 판례 내용을 어느 정도는 넣어주셔라. 아시겠죠? 뭐 피청구인 의리나 아니면 뭐 청구인 갑의 이런 내용 있잖아요. 실제 처분도 단순 거부 처분이 아니라 뭐 주택계획, 주택건설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면 그 표현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표현을 넣어주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이게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이 되고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제대로 풀었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저는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사용을 하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제가 오늘 드렸던 모의고사 답안이랑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작년이랑 재작년 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이런 거 사례 문제 푸실 때 당연히 아시죠? 이거 물음 먼저 읽는 거예요. 그죠? 이거 먼저 읽으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다 아시죠? 이제 지금 8월에 오면은 다 아셔야겠죠? 그래서 물음을 보면은, 자, 물음을 봐도 뭘 먼저 봐요?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의뢰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그죠? 이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그럼 심판 청구를 적법한 거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아, 청구 요건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청구 요건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찾아야겠구나라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음 1을 보면 갑의 동물 화장시설 설치 예정지로부터 뭐 2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그죠? 주민을이, 자, 심판 청구일 2023년 8월 30일에 취소 심판 청구했다. 그죠? 그럼 취소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주민이니까, 그죠? 제3자 청구인 적격에서 인근 주민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문제되는 논점이 있죠.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걸 보시면 당연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청구인 적격 문제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거 날짜 나왔네. 뭔가 청구기간 문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는 거죠. 그럼 문제 읽어보면 자, 뭐 갑은 동물 화장시설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A시 근교 토지에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갑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근데 A시 조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뭐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죠?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갑의 동물 화장시설 설치 예정지는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데, 그죠? 조례에 해당하죠. 그래서 A시 시장은 위 조례에도 불구하고 갑의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했다. 그죠? 행정청 A시 시장. 근데 허가했어요. 조례대로 하면 허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민을이 뭐예요? 취소 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민을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3자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찾으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23년 5월 20일에 이제 신청 허가 처분을 했어요. 근데 심판 초가 언제 했어요? 8월 30일에 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90일이 도과했죠. 그죠? 그러니까 청구기간도 함께 논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청구기간까지 함께 적어주는 게 논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점짜리면은, 2개겠구나. 쟁점 2개겠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쟁점 2개니까, 하나는 제3자 청구인 적격인데, 그럼 또 하나는 뭘까 했을 때, 청구기간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음 2를 먼저 볼게요. 물음 2 보시면, 자, 위와 별개로, 이제 별개예요. 여기 내용이랑. 위와 별개로 갑의 건축허가 신청을 A시 시장은 조례를 근거로 거부 처분했습니다. 그죠? 원래 조례대로 하면은 거부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했어요. A시 시장이. 그래서 이에 불복하여 갑이 취소 심판을 이번엔 청구한 거예요. 을이 아니라. 갑이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고, 근데 절차의 위법성이에요.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인용 재결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A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건축 허가를, 이게 중요하죠. 다시 거부했다. 그래서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 허가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가? 그죠? 이거는 논점 잘 찾으셨나요? 뭐죠? 그죠? 재결의 기속력이죠. 만약에 이거를 좀 잘 못 찾으신 분들은, 자, 지금 이게 재결의 기속력이죠. 글씨가, 그리고 이건 제3자 청구인 적격 문제였고, 그죠? 그러면 이 논점마다 여러분 출제가 되는 문제가 그 문제의 문구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기출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강사님들의 사례 문제집을 보시거나 아니면 사례 그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하시면서
논점마다 출제되는 그 패턴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결의 기속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재결의 기속력이 인용 재결에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기속력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자, 인용 재결이 나와야 돼요. 문제에. 인용 재결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게 결국은 재결의 기속력이 나올 때 나오는 문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알고 계셔야 된다. 각 논점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제3자 청구인 적격은 뭐예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봤더니. 그러면 제3자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논점마다 그 문제가 나오는 패턴을 그 공부를 하실 때 찾으면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답안을 한번 볼게요. 이해 가시죠? 제가 드린 말씀. 자, 그래서 문제 제기를 보면 저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제 취소 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물었잖아요. 물음 1에서. 그러면 저는 취소 심판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씁니다. 보통. 관련하여 한 다음에 논점이 뭐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요. 저는 문제 제기 쓰는 패턴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고득점 답안지 그 작성 방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논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라. 아시겠죠? 그냥 취소 심판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문제 제기에 문제가 되는 논점을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목차 뭐예요? 그래서 제3자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되니까 제3자 청구인 적격이 그 다음 목차로 올 텐데 보통. 근데 뭐예요? 인근 주민 의뢰 청구인 적격 여부라고 해서 그냥 설문 내용을 살짝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그냥 나 잘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청구인 적격과 뭐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런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암기하신 거. 그래서 암기하신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그리고 제3자 이제 청구인 적격 써줄 때, 그죠? 결국 문제점에서 인근 주민의 제3자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인근 주민과 관련된 판례를 적어준다. 그래서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문제에서 이걸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주민과 관련된 판례를 적어주시고,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볼까요? 이거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침해를 사실상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문제는 이제 200m 내에는 뭐 동물 화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죠. 조례에서. 그러니까 200m 내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이 사실상 추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추정되니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고, 만약에 영향권 밖의 주민들, 그죠?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처분으로 수인 산도를 넘는 환경 피해나 침해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로 보면 200m 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300m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고 적격이 내가 300m에 산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300m 거리에 사는데 내가 치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치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치매를 받고 있다는 거를 법원에 입증을 해야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인정되기 어렵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 문제를 낼 때 조금 쉽게 내려고 200m 내에 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죠? 200m 내에 안 살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안 살기 나온 게 타 자격증 기출에 있습니다. 타 자격사 기출에는 이거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행정사 시험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200m로 한정해서 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보시면 갑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동물 화장시설 설치 예정지는 주민을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뭐 200m 이내에 위치한다. 그냥 설문 내용 적은 거죠. 그죠? 설문 내용 적었고, 그래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 그죠? 그래서 을은 청구인 적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례 표현이랑 설문 내용을 그냥 같이 섞어서 써준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판례 표현을 사실상 적어주고, 그리고 주민인 을 이런 말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동물 화장시설 설치 예정지 이런 말 사안포섭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묵사의 논리성인데, 다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심판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기간이 문제되니까 이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심판 청구 기간 검토해 준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차의 논리성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청구 기간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책에서 외우는 것처럼 원칙, 예외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뭐 이튿날로부터 180일, 그리고 둘 중 하나만 도과해도 안 되고, 예외일 때 90일은 그죠? 뭐 불강력전 사유고 180일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사안의 경우를 우리는 그럼 뭐예요? 제3자인 을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죠. 제3자니까 내가 처분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 옆에 주민이 누가 처분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판례 표현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더라도 을의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래서 물음일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는 이렇게 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 쓰고, 그래서 뭐 제3자 청구인 적격 쓰고, 그리고 뭐 청구 기간을 썼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는 물음에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각각 사안 해결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해서 물음은 이거는 그냥 한 줄로 그냥 깔끔하게 딱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죠? 저는 이제 요게 편해서 요렇게 썼는데, 이렇게 안 쓰시고 다른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 쓰시고, 이제 제3자 청구인 적격 여기서 판단하고, 그죠? 청구 기간 판단하고, 그래서 따라서 결론 뭐다? 적법하다. 여기 한꺼번에 써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더 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 그죠? 어떻게 써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은 그렇게 풀면 된다. 자, 물음 2 한번 볼게요. 재결의 기속력 문제. 이 문제가 약간 생소하셨나요, 혹시? 재결의 기속력이?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논점 자체는 생소한 논점이 아니죠. 그죠? 우리 그 기출 2번이나 됐잖아요. 6회랑 10회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생소한 논점이 아닌데, 사실 오늘 나온 그 재결의 기속력은 절차의 위법성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문을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절차의 위법성일 때는 재결의 기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재결의 기속력 사실 뭐 의, 내용, 효력 범위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는데, 내용에서 이제 재처분 의무 할 때, 자, 요거 있죠. 요거 동그라미 2번. 요거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결의 기속력에서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겠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효력 범위에는 그래서 객관적 범위에서 절차가 위법할 때 적시된 절차의 위법 사유에 하나여 미친다. 아시겠죠? 절차가 위법해서 인용 재결이 났으면 그 인용 재결의 기속력은 절차의 위법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안해서 적법 절차 거쳐서 다시 똑같은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복 금지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음 2의 해결을 이렇게 저는 해줬습니다. 자, 갑의 취소 심판 청구 인용 재결의 기속력은 절차의 위법 사유에 하나에 미친다. 그죠? 재결의 기속력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따라서 A씨 시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죠? 이거는 재처분 의무를 말을 해준 거죠. 그죠? 따라서 A씨 시장이 다시 건축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 자, 사례 문제는 그렇게 됐고, 문제 2번에서는 이제, 행정사 법인의 사무소와 소속 행정사에 관하여 기술하지요. 요렇게 됐어요. 요거 약간 생소하셨나요, 요거? 요게, 제가 이따가 뭐 행정사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사법은 여러분, 조문이 전부예요. 다른 거 보실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조문만 보면 되는데, 그죠? 행정사법.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결국은 조문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조문 제목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 조문 앞에 있는 몇 조, 이렇게 조문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 요걸로 물어봐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6회에 나왔던 거, 뭐 사무직원과 그 행정사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금지행위 위반했을 때 벌칙에 관하여 쓰시오. 다 조문 제목이에요. 사무직원, 금지행위, 벌칙 다 조문 제목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10회에서 행정사 법인의 업무 신고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업무 신고, 업무 수행 방법 다 조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조문 제목으로 묻는다, 행정사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에는 이제 조문 제목이 아니라 논점 1 이렇게 하시면서 뭉뚱그려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거기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일부분을 어떻게 뽑아서 출제를 하냐면 조문 제목인 거를 뽑아서 출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낸 행정사 법인의 사무소나 소속 행정사 이것도 다 조문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논점이 만약에 논점 대목 차에는 책이 없더라도 이게 조문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물으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행정사법 공부를 하실 때는. 그래서 문제를 냈고, 자, 비송사건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격 쓸 게 없는데? 자격 그냥 소송 능력자면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하고 내용 또 뭐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격에 결국은 다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송 능력자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퇴정을 명하고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하면은 대리 행위가 금지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출석을 명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법원이 하게 되면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죠? 대리권의 범위도 결국 자격의 범위가 되는 거고, 대리권의 증명도 자격 증명이니까. 그래서 대리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3번은.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4, 이제 비성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 재판이 자 2회랑 5회에 나왔어요. 그죠? 2회랑 5회에 나왔고 이때 한 번은 준사례로 나오고 이제 한 번은 약술로 나왔죠.
약술로 나왔을 때는 그냥 뭐 과태료 재판과 뭐 불복 방법에 대하여 쓰시오 이렇게 나왔고, 준사례로 나왔을 때는 그 약식 재판과 정식 재판의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결국은 준사례니까 쓰는 거는 정식 재판이랑 약식 재판 다 쓰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둘 다 쓰는 통 논점으로 나왔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약식 재판과 정식 재판을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쓰는 걸로 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